여러분, 저는 지금 잘못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독일 여성 한나는 항공권 실수로 꿈에도 가고 싶지 않았던 서울에 착륙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 이하였던 한국에서 의외의 감동을 받게 되고 우연히 만난 따뜻한 한국 남자와 특별한 인연이 시작됩니다. 비행기 실수가 인생의 전환점이 된 한나의 서울 여행기. 그녀는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녀의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린 한국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문화에 푹 빠진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온 한나 슈미트입니다. 34세 나이로 문화 콘텐츠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제 전공은 일본 문화인데 어릴 때부터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전통, 정원, 다도, 미니멀한 인테리어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우연히 방문하게 된 서울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실수로 시작된 여행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베를린의 늦은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흥분된 마음으로 항공권을 예매하고 있었어요. 10년이 넘도록 꿈꿔왔던 일본 여행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대학에서 일본 문화를 전공하고 도쿄대 교환학생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는 온전히 도쿄에서 보내기로 마음먹었죠. 어린 시절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에 매료되었고 자라면서 전통 정원, 다도, 미니멀리즘, 인테리어 같은 일본 문화의 여러 측면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도쿄의 번화가와 조용한 신사,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가방에는 이미 일본어 책과 방문할 장소들의 목록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날 밤 12시가 넘어 피곤한 상태로 항공권을 예매하던 중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Asia-JAPANKOREA로 표시된 구역에서 눈이 침침한 상태로 클릭했는데 나중에야 도쿄가 아닌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그것이 초특가 비즈니스 항공권이라 환불이나 변경이 불가능했다는 점이에요. 항공사에 메일을 보냈지만 차갑기만 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티켓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도쿄의 모든 숙소 예약도 취소해야 했죠.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필이면 한국이라니?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으로 일본보다 덜 세련되고 관광 인프라도 부족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에 대해 급하게 검색하며 최소한의 정보라도 알아두려 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놀랍도록 현대적인 공항시설,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 빠른 입국 절차, 완벽한 영어 안내, 그리고 도심까지 바로 연결되는 철도 시스템까지. 첫 순간부터 충격적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 곳곳에 설치된 자동 시스템이었어요. 입국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키오스크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공항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베를린의 일부 공공기관보다 더 나은 영어 소통이 가능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광화문의 역사적인 건물들, 강남의 현대적인 마천루들, 한강이 아름다운 야경,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도로와 사람들. 이게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는 아시아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를 거닐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당황한 채로 처마 밑으로 달려가 비를 피했죠.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비 많이 오네요. 근처에 따뜻한 찻집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그의 진심 어린 미소에 경계심이 조금 풀렸어요. 그가 바로 이도현이었습니다. 32의 나이로 북촌에서 지역 공동체와 예술 공간을 운영하는 한국인이었죠.
도연의 안내로 들어간 찻집은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였어요. 재래시장을 개조해 만든 이 공간은 전통차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호기심에 물었어요. 여기 직원이세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동네 사람일 뿐이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드릴 뿐. 그 순간 찻집 안으로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도연은 즉시 일어나 할머니를 맞이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손글씨로 안내문을 써서 할머니께 건네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리 준비해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성껏 써준 것이었죠. 이런 말없는 배려와 따뜻한 눈빛, 현지 어르신들을 챙기는 모습. 한국 남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없었던 저에게 도연은 묵직한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친절함이 갑자기 비 내리는 서울의 낯선 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날 이후 도연은 제게 서울의 구석구석을 보여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도연과 함께한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도연은 저를 찜질방으로 데려갔어요. 생전 처음 겪는 문화적 충격이었죠. 처음엔 낯설고 당황스러웠지만 그곳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달걀을 까주시며 첫날이야? 라고 웃으며 물어보셨을 때 이상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 자동화된 셀프 결제 시스템, 다양한 간편식 조리 서비스, 심지어 택배와 공과금 납부까지 가능한 편의 서비스. 독일의 어떤 편의점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감탄했더니 도연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새벽 3시 호텔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정확히 30분 후에 호텔 앞에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에 도연은 이것이 한국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아파트 단지를 구경했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단지 안에 태권도장, 독서실, 병원, 심지어 애견 카페까지 모든 것이 한 공간에 있었어요. 독일보다 더 체계적이고 따뜻해.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도연은 말보다 행동으로 한국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시스템이 빠른 만큼 사람도 빨리 지치죠. 그래서 더 서로를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점점 저는 한국이 아닌 이도연이라는 사람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도연이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간단한 답변만 오거나 아예 응답이 없기도 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그가 알려준 예술 공간을 찾아갔죠. 그곳에서 도연이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역시 나에게만 친절했던 게 아니었구나. 상실감에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나, 기다려요. 뒤돌아보니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오해예요. 제 여동생이에요. 오늘 귀국해서 데리러 간 거예요. 그의 숨가쁜 목소리와 떨리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도연의 여동생은 해외에서 공부하다 잠시 귀국한 것이었고 바쁜 일정 탓에 저에게 제대로 설명할 시간이 없었던 거였어요. 안도감과 함께 묘한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나는 지금 한국에 사랑을 두고 가네요. 작은 미소와 함께 고백한 말이었지만 도연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연도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한나에게 끌렸어요. 단지 여행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실수로 온 나라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느덧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도연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짧지만 강렬했던 서울에서의 경험, 그리고 도연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에도 잘못된 이야기면 좋겠네요. 도연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일부러 이 나라로 올게요. 이유는 당신이에요. 정확히 그때 공항 전광판에 제 비행기가 연착되었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마치 운명이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제 손을 꼭 잡았고
우리는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차 한 잔을 함께 마셨죠. 베를린에서 뭐가 그렇게 좋아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 문화적 다양성, 예술. 제가 대답했어요. 서울에도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단지 다른 형태로요. 도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6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번엔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선택이었죠. 도연과 함께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공간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진짜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취재온 기자가 한국어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저는 그동안 배운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독일은 제 고향이고 서울은 제 두 번째 집이에요. 실수로 온 나라였지만 여긴 제 사랑과 인생이 시작된 곳입니다. 도연이 제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는 아파트에서 함께 일어나 북촌의 우리 공간으로 출근합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일, 그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죠. 한국은 내게 실수가 아닌 선물이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엔 이도연이 있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계획에 없던 여행이나 만남이 있다면 그것을 실수라고 여기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